자, 추기모 4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몇 번째야? 7번째인가요? 7번째까지 왔으면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풀고 오셨어야 돼. 4회의 특징은 조금 뭐였냐면 계산이 더럽다야. 아마 100점 맞는 친구들은 되게 잘하고 있는 거고요. 선생님 늘 말하지만 6개 미만으로 틀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5개까지 틀릴 수 있도록 안쪽으로 들어오시도록 노력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바로 해설해 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내분점, 외분점, 중점 문제인데요. 요런 문제를 처음 보는 친구들 때문에 한번 넣어봤는데요. 일단 요거부터 해석부터 한번 해볼게. 얘들아, 지금 그림은 수직선에서 나와 있는 형태인데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히 해석을 좀 해보시면, 자, 이 친구는 뭐냐면 루트 2랑 루트 2와 루트 3을 몇 대 몇으로? 얘를 1대 1로 내분하고 있다. 곧 중점을 의미하고 있을 거야. 괜찮아? 그래서 자, 그 다음 B도 한번 볼까? 야, 우리 B 같은 거 잠깐 보시면 우리 무슨 생각 들어요? 그렇죠. 내분점 생각 드시죠? 그럼 자, 요 생각 잘해야 돼. 지금 보시면 루트 2랑 루트 3에 대한 관계인데요. 우리 보통 내분점 구할 때 어떻게 하죠? 그렇죠. 뭔가 반대로 가죠. 비율을. 그래서 얘를 루트 2와 루트 3을 잘 봐봐. 쉬워. 앞에 1이 있으니까 루트 2랑 루트 3을 몇 대 몇으로? 그렇죠. 2대 1로 내분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왜? 루트 2 앞에 1이 붙어 있고 루트 3 뒤에 루트 3 앞에 2가 붙어 있으니까. 자, 마무리 얘까지 한번 해볼게. 우리 당연히 외분점도 일단은 공부를 좀 하고 계시긴 하셔야 되겠죠. 자, 외분점 말 그대로 빼기가 나왔으니까 루트 2와 루트 3을 잘 보세요. 몇 대 몇으로? 그렇죠. 3대 1로 외분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이제 루트 2랑 루트 3을 찍어준 다음에 차근차근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크기만 볼 거니까 여기서 수직선 하나 그려놨을 때 얘들아, 외분점이니까 조금 길게도 하나 그려봐야 될 것 같아. 봐봐, 여기에 루트 2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 루트 3이 나올 건데요. 자, 차근차근 따져볼게. 얘들아, 여기에 중점이니까 그냥 여기 가운데에 찍어두면 될 것 같아. A는. 자,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아. 맞아. 자, 그 다음에 루트 2 대 루트 3을 2대 1로 내분할 거니까 루트 2를 시작점으로 보시고 2대 1 두 칸 한 칸이니까 기본적으로 3등분 잘 때렸을 때 두 칸이니까 여기 2 대 한 칸, 두 칸 대 한 칸. 그럼 여기가 B가 되면서 A보다는 B가 더 큰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마무리. 자, 그 다음에 루트 2 대 루트 3을 3대 1로 외분할 거니까 왼쪽 또는 바깥쪽에 있을 건데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점이 루트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시작점 루트 2를 3대 1이니까 얘들아 봐봐. 왼쪽으로 오면 3대 1 말이 안 되죠. 3대 1이야. 그럼 3칸 한 칸인데 3칸이 더 짧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3대 여기가 한 칸이라는 이 외분점이 C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곧 여기는 두 칸 대 한 칸으로 바뀔 수 있으니 당연히 여기서 크기를 잘 비교하시면 A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 B고요. 그 다음 C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얘는 내분점하고 외분점 또는 중점까지 잘 이용을 해서 크기 비교를 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한 해석 관계까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우리는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직선. 자, 맨 위에 있는 직선이 이 친구랑은 뭐다? 수직이다 라고 주고 있죠. 자, 이 친구랑은 수직이고, 자, 이 친구랑은 뭐다? 평행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얘들아, 그러면 얘랑 수직이랑 평행이니까 일반형을 잘 줬을 때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공식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생각해볼게. 얘들아, 수직이면 당연히 개수들의 곱, x의 개수와 y 개수의 곱의 합이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자, 첫 번째 식은 우리 수직 관계를 잘 이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1 곱하기 2 x의 개수들의 곱 더하기 그 다음에 y의 개수들이니까 마이너스 a가 0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a는 뭐다? 2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처리해 봅시다. 자, 평행 관계니까 얘들 평행은 기울기가 똑같을 거니 우리 x의 비율과 y의 비율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나눠서 2분의 1. 자, x의 비율은 2분의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y의 비율은 3 빼기 b분의 a인데 a가 방금 우리가 2가 나왔고, 마무리 여기서 상수의 비율 곧 마이너스 1분의 1은 같으면 안 된다를 꼭 조사를 해주시는 게 좋다. 습관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갑니다. 그럼 여기는 크로스로 곱해서 3 빼기 b는 4가 되면서 b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까지 계산이 완벽히 될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은 같을 수 없으니 그냥 b가 마이너스 1까지 생각하시면 되고, 두 개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1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뭐 이 문제는 큰 어려움은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A,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문제를 줬어요. 되게 쉬운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 원의 방정식 하면 생각나는 게 두 가지 떠올려 하셔야 되겠죠. 뭐죠? 그렇죠. 중심하고 반지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A, B의 무슨 점? 그렇죠. 중점이 될 거야. 왜?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했으니까 A, B의 중점이 곧 중심이 될 거니까 중점만 잘 먼저 구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둘의 중점은, 자, 둘이 더하면 2가 되니까 1, 둘이 더했을 때 0이 될 거니까 1,0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자, 반지름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구해? 그렇죠. 그냥 중심에서 저기까지 거리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자, 루트. 자, 1,0이랑, 자, 위에 꼴로 해봅시다. 자, 1하고 마3의 차이는 4니까 4의 제곱 플러스 0과 2의 차이는 2의 제곱이니 얘는 루트 20이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럼 중심하고 반지름 잘 구했으니 나는 x 빼기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제곱까지 쓸 수 있고, 마지막 반지름의 제곱까지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으로 처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큰 어려움은 아예 없을 겁니다. 틀리지 않았을 거니 이런 거 틀리시면 계산 실수다 라고 생각하시고 제발 틀리지 말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평행이동 문제가 되겠죠. 자, 평행이동은 당연히 그렇죠. 모양이 유지가 된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평행이동은 뭐다? 모양이 유지가 됩니다. 이 생각 잘 하시면서 계속 복습하는 거야, 복습. 뭔가 이게 점점 내려가는 것 같은데, 글씨가.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원이 있으면 절대로 뭐가 안 바뀔 거냐면, 그렇죠. 반지름이 바뀌지 않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잠깐 우리가 중심을 구할 수 있도록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된다면 얘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 빼기 3의 전체 제곱이 나와주시고요. 자, 이 친구는 자, 상수항 잠깐 넘겨서 마이너스 9 보시고 여기서 왼쪽에 4를 더했으니 4가 필요하고 오른쪽에 9도 같이 필요하겠죠. 그럼 얘네들이 날아가면서 반지름은 4, 4로 동일한 게 확인이 될 것 같아요. 됐어?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중심이 0,0에서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 친구 마이너스 2,3으로 움직이는 평행이동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건데 굳이 얘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그럼 0,0에서 마이너스 2,3까지 움직였다면 그냥 x를 마이너스 2, y를 3만큼 이동했으니 그대로 얘도 같은 방법으로 평행이동을 시켰으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A에서 마이너스 2만큼 가야 되겠죠. 그게 1이 될 거고요. B에서 3까지 갈 거니까 B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이 되면서요. A는 뭐가 되고 3이 되고요.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하시고 둘이 더하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평행이동을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걸 잘 움직여야 하는지 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아마 풀어봤을 때 내가 이거 못 풀 리가 없는데 왜 계산이 복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야. 자, 우리 한번 차근차근 볼 건데요. 자, 요거 복습 잘 해주세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두 정점하고 직선 위에 한 점. 자, 직선 위에, 요 위에 점 P가 있을 거야. 그치? 자, 위에 점 P가 있을 건데요.
자, 이 위의 점 P는 동점이 되겠죠. 자꾸 움직이게 될 거니까. 그쵸? 자, 근데 AP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당연히 여기서 니네가 두 가지 갈래로 뻗었어야 돼. 첫 번째, 내가 최대 최소 구할 때는 2차 함수를 쓸 수도 있고 또는 무슨 거리? 직선 거리를 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드립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 이 생각이 맞아. 자, 당연히 P를 우리가 A, B라고 놓은 다음에 2차 형태의 식으로 풀어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스텝이 될 거야. 자, 다시 얘들아, 이게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맞아요. 첫 번째 스텝이 맞아.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계산했을 때 어때요? 복잡해요. 이게 계산을 잘하는 친구들은 쭉 풀 수 있는데요. 이게 먼저인데 이 계산이 되게 복잡하거나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하나 필기 좀 해줄게요. 자,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을 파괴할 수 있는 또는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중선 정리입니다. 자, 중선 정리를 잘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최소값을 계산도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해볼게. 얘들아, 중선 정리 기억납니까? 중선 정리, 그치? 자, 양쪽 끝의 제곱의 합은 2배의 가운데선과 그 반쪽 아래의 제곱들의 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자, 일단 3x 빼기 2y 빼기 5니까 대략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쭉 그렸을 때 얘가 3x 빼기 2y 빼기 5는 0이다 라는 직선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1,3이니까 그냥 대략 여기 밑에다 한번 그려볼게. A가 마이너스 1,3이 나올 거고요. B가 뭐 대략 이쯤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1,5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야. 또 현실 고증을 해서 그릴 필요는 조금은 있지만 일단 설명부터 좀 하고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P가 어디 있냐면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치? 그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A랑 B는 정점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죠. P만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삼각형을 잘 보시면 평행 아니야 얘들아? 평행 아니야? 그림 그리다 보니까 평행이 된 거지. 자, 여기서 AP, B에 대한 삼각형이 나올 건데요. 우리가 잠깐 보시면 뭐야? 우리 AP의 전체 제곱 더하기 BP의 전체 제곱은 여기 삼각형에서 어떤 공식? 중선 정리와 매우 비슷하게 나오겠다라는 거지. AP제곱 더하기 BP제곱.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은 2배.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발을 내려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가 아니라고 중선을 내려서지. 자, 중선을 이렇게 내릴 거야. 이렇게 중선을 내려서 여기 선생님이 M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그때 얘는 PM의 전체 제곱 플러스 MB의 전체 제곱이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얘들아, 정해진 게 있잖아. 뭐야? 요거죠. MB의 제곱은 정해졌어. 뭐냐면 자, 얘네들의 중점이니까 0,4가 나올 거거든요. 1, 1, 0, 3하고 오니까 8이니까 4. 그럼 MB의 제곱은 무조건 정해져 있어. 어차피 P에서 M까지 내렸을 때 이 길이들은 바뀔 수 있어. P가 움직일 거니까. 근데 A랑 B가 정해졌으니까 이 중점도 정해졌고 이 중점부터 B까지 거리도 정해졌어요. 그럼 해볼게. 얘네 한 개 차이 나고 얘도 한 개 차이 나기 때문에 MB의 3분의 길이는 루트 2가 나오는 게 확인될 거고 얘도 루트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이놈의 최소값은 2 곱하기 자 PM제곱은 잠깐 모르겠고 MB의 제곱은 얘가 무조건 루트 2니까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럼 따라서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은 우리 이 PM의 제곱에 대한 식으로 얘가 제일 뭐하면 그렇지 최소가 된다면 이 전체가 최소가 되겠죠. 나머지는 정해졌으니까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게 꽤나 애먹는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습 꼭 하세요. 자, 그럼 얘들아, 그럼 당연히 PM의 제곱에서 완전 짧은 거리, 제일 최소 거리를 구할 거니 나는 직선 거리로 다시 풀어낼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생각이 가능할 것 같아. 자, 그러면 M에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는 봐봐.
우리가 이런 것도 거리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치? 보통 수학에서는 뭐? 그렇지. 수직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PM의 제곱은 거리 D로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 당연히 이 직선과 이 중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9 더하기 4분의 절대값 0,4를 대입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가 나오면서 얘는 루트 13분의 13이 나올 거야. 그럼 따라서 얘는 그냥 루트 13으로 계산하시면 상관이 없겠죠. 됐어? 그럼 저 거리 D는 여기서 이 PM의 제곱에 대한 최소값, PM의 최소값을 물어보니까 얘는 그냥 13 플러스 2로 바뀔 거고요.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15고 거기다가 2를 곱할 거니 이때 최소값은 30으로 계산이 마무리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은 당연히 2차 함수가 첫 번째 스텝이 될 건데요. 자, 그게 안 되거나 직선이 조금 이상할 수 있어. 안 되거나 아니면 복잡할 때는 내가 중선 정리로 방향을 틀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알겠습니까? 자, 요거는 별표 하나 쳐놓고 복습 많이 해주세요. 알았죠? 자,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이 있는데 지금 좌표를 알려주고는 있어. 자, 여기 10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도 10이라고 써져 있어. 그럼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 있는데요. 자, 이때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는 색칠한 두 넓이의 합이 여기 있는 사다리꼴과 넓이가 똑같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천천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림 문제니까 한번 보시면 자, D에서 그대로 수선의 발 한번 보조서 한번 그려볼게요. 왜 그린지 잘 봐봐.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위에와 아래가 어때? 무조건 접으면 똑같겠죠? 그럼 따라서 얘네들의 넓이가 똑같을 거야. 이 보조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요 밑에 있는 직사각형하고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하고 넓이가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치? 자,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치? 자, 밑변 곱하기 높이와 밑변 곱하기 높이의 뭐 2분의 1이 똑같아야 돼. 근데 우리 지금 높이가 둘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럼 보세요. 여기 길이가 10이야. 그럼 봐봐. 그러면 C2의 길이가 뭔지 알겠어? 그렇죠. 얘들아, 삼각형이니까 얘는 2분의 1 때릴 거라서 얘는 20이 돼야 되겠지. 왜? 2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 그 다음 10 곱하기 높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 요거는 비율 관계를 잘 찾아주셔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된다면 얘 2의 좌표가 나올 수가 있겠지. 왜냐면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뭐야? A와 E의 기울기를 구할 거니까 좌표를 잘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0,0이 아니고 30,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10과 20만큼 같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0,10인 게 확실히 눈에 보이겠죠. 그러면 우리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 A2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만 잘 처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X 증가량은 총 플러스 30만큼 갈 거고요. 자, Y 증가량은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얼마큼? 마이너스 10만큼 내려가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정답 3번 처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런 그림 문제도 정확하게 풀어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A와 B가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P야. 자, 같은 거리에 있는 P니까요. 자, 얘네 둘이 같은 거리가 있어야 돼.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리 이것도 자취의 방정식이 되겠죠.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계속 얘기합니다. 자, 자취의 방정식에서 P가 움직이는 동점이 될 텐데요. 동점이 지금 아무런 도형 위에 있지 않아. 그치? 그럼 그때 선생님이 얘를 뭐라 그래서? 그렇죠. X, Y로 놓고 푸는 게 조금 더 편할 거고요. 위의 점이면 A, B에서 대입해서 푸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여기서 나오는 조건식은 AP와 BP가 어때야 돼? 같을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AP랑 BP의 거리가 같은 식 하나만 세워볼게요. 자, 루트. 자, 그럼 둘이 빼서 제곱하면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에 그 다음 Y 빼기 3의 전체 제곱이 나오겠죠. 걔는 자, 좀 더 컸고 루트. BP는 X 빼기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빼기 1의 전체 제곱이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둘이 당연히 루트는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 여기서 잘 처리하시면 한 방에 가자. 한 방에 우리 계산할 수 있어.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은 없어질 거니까 여기서 8x 마이너스 6y 그리고 잘 봐. 16하고 9를 더할 거니까 25가 나올 거고요. 얘도 마이너스 4x 그 다음 마이너스 2y 플러스 4에 1을 더할 거니까 5가 나오면서 정리가 완벽히 되겠죠. 자, 그럼 넘겨서 다 정리해 볼게. 12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4y가 될 거고요. 플러스 20이 되면서 얘는 오른쪽이 0이니까 4로 약분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얘는 3x 빼기 y 플러스 5는 0이 나오면서 새로운 뭐가 나와?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얘네들의 같은 거리가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직선이 나올 수 있겠다. 됐어? 자, 그럼 이 직선과 y는 2x와의 교점이니까 교점 만난다잖아. 자, 교점은 만난다니까 둘이 어떻게 놓고 푼다고요? 그렇죠. 갖다 놓고 풀어야 함수 값이 동일, y 값이 동일하겠죠. 자, 그럼 y 대신에 여기 2x를 대입하시면 3x 빼기 2x 플러스 5가 0이 되겠죠? y가 2x니까. 따라서 x는 뭐야? 그렇죠. x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그럼 x가 마이너스 5가 나오니 y는 마이너스 10이 나오면서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 나오고 그 두 개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마이너스 15로 결정해 주시면 뭐 큰 어려움 없을 거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자취의 방정식을 하나 더 낸 것 뿐이니 잘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우린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두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들아, 직선을 구할 거니까 당연히 기울기와 한 점을 알면 된다.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근데 얘들아,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렇죠. 중심들을 지날 거니까 잘 들어야 되더라. 여기서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요. 자, 넓이를 2등분하는 건 각각의 중심을 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중심만 구하면 되지 여기서 굳이 반지름까지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어쨌든 이 중심을 구하는 건 원방에서 중심 구하는 건 뭔가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잖아. 자, 그럼 또다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축을 구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왜냐면 이게 지금 이 문제가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잘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다. 얘는 그냥 우리가 해도 중심 뽑아내면 0,1이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위에가 문제인 거지. 자, 그럼 0,1을 지나는 직선. 일단 객관식이네? 이거 하나 팁 하나 더 줘볼까? 자, 어차피 우리 객관식이잖아. 객관식이기 때문에 0,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답을 처리해서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거는 우리 시험 가서 하는 거고요. 우리 지금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자, 끝까지 한번 볼 거야. 자, 0,1을 그냥 대입하시면 정답은 5번이 나오게 될 건데요. 일단 저것부터 볼게. 얘들아, 각각의 축의 방정식을 볼 거니까 얘 한번 보고 얘 한번 보고 하면 될 것 같아. 자, 얘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 중심만 구할 거니까 반지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축의 방정식은 x는 뭐? 마이너스 2a분의 b가 나온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여기 너무 붙었다. 2a분의 b. 그럼 생각을 좀 해볼게.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그러면 얘 친구 x도 마찬가지. 자, 얘네 마이너스 2a분의 b 쓸 거니까 첫 번째 x 좌표가 중심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래요.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마이너스 6분의 1. 자, 마찬가지로 얘도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겠죠. y좌표가. 자, 그래서 얘네들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잘 구해주시면 끝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 축의 방정식도 하나 잘 챙겨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자, 그러면 두 점을 지나니까 그럼 나는 이제부터 이 한 점 당연히 그냥 0,1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얘보다 얘가 더 편하니까. 그럼 기울기를 구할 거니 기울기는 한쪽에서 한쪽을 잘 빼시면 되겠죠. 그럼 0에서 얘를 빼볼게. 0에서 쟤를 빼면 6분의 1분의 0에서 뺐으니까 1 플러스 6분의 5로 바뀌겠지. 6분의 11이 되면서 자, 기울기는 위아래 똑같이 6을 곱해서 처리하시면 얘는 몇이 나와? 11이 나오는구나. 따라서 기울기가 11이고 점 0,1을 지날 거니 저 직선의 이름은 y는
11x 플러스 1이 나오고 정리하시면 11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다. 여기까지 처리하시면서 정답은 5번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어차피 넓이를 2등분 한다는 건 중심만 구할 거니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추계 방정식을 잘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꼴로 바꾸는 요 행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잘 챙겨가자 라는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나머지 정리를 조금 이용을 해서 구하는 문제가 될 건데요. 자, 우리 나머지 정리를 또 까먹고 직접 나누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좀 곤란합니다. 자, 곤란한 건 아니에요. 근데 배운 거 써먹어 보셔야 되겠죠? 자, 갑니다. 자, 우리 그럼 나머지 정리 쓸 거기 때문에 검산식을 잘 세워서 볼 거야. 자, 검산식을 잘 세워서 보게 된다면요.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자, x제곱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기고 그때 나머지를 당연히 1차 이하로 둘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되겠죠. 왜? 나누는 식이 2차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나머지가 궁금한 거니까 몫은 상대적으로 궁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x 빼기 1과 x 플러스 1로 뭐가 가능해? 인수분해가 가능하니 여기서 뭐랑 뭐를 잘 대입해서 그렇죠. 1과 마이너스 1을 잘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x에 1을 대입하고 x에 마이너스 1을 잘 대입을 해보시면 자, 1 대입해볼게. 없어지고요. 얘는 1만 남겠네. 그럼 얘는 a 플러스 b가 나오는 게 1이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면서 둘이 연립만 잘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따라서 둘이 더하시면 2b가 마이너스 4가 나오니 b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자, b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3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따라서 a랑 b를 잘 구해놨으니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야. 그럼 자, 이때 a랑 b를 그대로 대입해서 얘는 3x 플러스 4y 빼기 2는 0이라는 직선과 3, 마이너스 3이라는 점까지 거리를 잘 구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럼 거리 d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 3, 4니까 너무 쉽다. 5로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절대값 그대로 대입하면 9 빼기 12 빼기 2가 나올 거니 얘는 5분의 절대값에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따라서 얘의 길이는 뭐다? 1이다. 여기까지 잘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그냥 나머지 정리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넣어놓은 문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까먹지 말고 잘 해보세요. 알았죠? 자,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점 1,마삼을 x 플러스 2에서 대칭 이동시킨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보면서 한번 따져봅시다. 자, 얘들아, y는 x 플러스 2가 이렇게 한번 그려졌을 것 같아. 자, 그럼 이렇게 그려졌을 때 1,마삼은 대략 이쯤에 그려질 것 같은데 자, 1,마삼이 이쯤에 그려지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대칭 이동은 거울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편하다라고 이야기했어. 자, 우리 아침마다 거울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그대로 거울을 우리가 똑바로 쳐다볼 거니까 이렇게 그려서 저 반대편에 내가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수직 관계와 중점 관계를 잘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여기까지 잘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내가 얘를 모르니까 a, b를 잘 설정해 놓고요. a, b를 직접 구하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 첫 번째로 풀 수 있는 게 중점 조건이니까 자, 중점 조건은 둘의 중점 곧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빼기 3이 어디 위에 있다? 아, 여기 위에 있다. 이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는 무슨 조건? 그렇죠. 수직 조건이니까 당연히 기울기를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얘는 기울기 1이네. 그럼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 빼기 1분의 b 플러스 3이 뭐가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대로 하나씩 대입해 볼게. 자, 여기 먼저 그대로 대입하게 된다면 자, 이 색깔로 말고 노란색으로 할까요? 자, 2분의
b 빼기 3이라는 것은 2분의 a 플러스 1 플러스 2가 나오면서 자 결론 자 양변에 2를 곱해서 b 빼기 3은 a 플러스 1 플러스 4가 나오겠죠. 따라서 a 빼기 b 잘 봐. a 빼기 b는 5가 넘어가니 마이너스 8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잘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친구는 b 플러스 3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둘이 연립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둘이 더했을 때 둘이 더하면 b가 사라지죠. 2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마이너스 5가 나올 거고요. a가 마이너스 5니 b는 3이 나올 수밖에 없겠대. 그래서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5,3 해서 4번이 나오시면 될 것 같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대칭이동 문제는 뭐다? 거울 잘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원 위에 두 점이 있으니까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를 쭉 봤을 때 ABC의 넓이에 대한 최대를 구할 거니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쵸? 원이 있는데 중심이 0,0이야. 자, 중심이 0,0이니까 딱 찍어주시고요. 자, 13,0인데 얘들아 반지름이 13이니까 A는 그대로 오른쪽 끝에 지름의 양 끝점처럼 여기에 A가 13,0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5,-12는 조금 내려가 있는 이쯤에 있을 것 같아. 됐어. 자, 그래서 5,-12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 이때 A, B, C인데 C는 원 위의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봐봐. 그럼 A, B는 고정이네. 자, 생각해보자. 얘가 고정이야. 고정이고 C가 막 움직일 건데 그럼 생각해보자. 밑변은 고정이야. 자, 밑변은 고정인데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뭐가? 그렇죠. 높이가 최대가 되도록 해야 돼. 그 말은 이 선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높이는 수직을 의미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원 위에 점이 있다고? 그럼 원 위의 점에서 여기까지 그대로 수선의 발을 내릴 건데 어딜 지나야? 그렇죠. 중심을 지나야 제일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그럼 C가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겠죠. 됐어? 자,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얘는 반지름 13이 될 것 같아. 여기는 반지름 13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길이만 잘 구해주시면 되겠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아.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자, 얘는 당연히 중심 반지름 잘 이어주시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서 얘도 13이고요. 얘도 13이 나오면서 잘 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 갑니다. 일단 우리 이 노란색의 선분부터 구할 거니까 자, 노란색 AB의 길이부터 한번 구해볼게. 자, AB의 길이는 루트. 자, 13과 5의 차이는 8이니까 64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2랑 0의 차이는 10이니까 12의 제곱 144가 나오면서 이 친구는 루트 208이 나올 거야. 루트 208이 뭘까? 라고 잘 고민해 봤더니 루트 208은 인수분해가 아주 깔끔하게 아니지. 유리화 아니야 뭐랬니? 이거 잘 쪼개면 인수분해를 해보면 말이 안 나와. 자, 얘는 4로 52가 되겠죠? 그럼 4루트 13이 나오겠다. 왜? 4로 나누면 자, 봐봐. 4로 나누면 52가 나와. 그치? 근데 또 4로 한 번 더 나누면 13이 나와. 4가 2개니까 4루트 13이 나오는 건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정도 계산을 하셔야 돼. 그래서 자, 그럼 4루트 13이니까 얘들아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럼 이 반쪼가리가 뭐라는 거야? 2루트 13이 나온다는 거겠죠. 됐어?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루트 52잖아. 그치? 루트 52야. 갑니다. 요거 169에서 피타고라 쓰는 거야. 169에서 아까 52를 싹 빼주면 117이 나와요. 그럼 이 117에 루트를 씌우면 자, 얘도 3의 배수야. 117 더하면 9니까 3의 배수니까 자, 3이니까 나누면 39가 되면서 뭐야 얘는 3 곱하기 13이 나오겠네. 이게 117이잖아. 그럼 따라서 여기 거리는 3루트 13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죠? 넓이를 잘 구해봅시다.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4루트 13이었죠? 그 다음에 높이는 잘 보시면 자, 일단 3루트 13에서 반지름의 길이인 13까지만 잘 더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얘는 여기서 약분이 이루어지면서 얘가 2가 되겠고요. 자, 분배해 볼게요. 6 곱하기 13이니까 78이 나오겠네. 플러스 얘는 2 곱하기 13이니까 26 루트 13이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친구가 A이고 이 친구가 B니까 둘이 더했을 때 정답은 104로 결정이 나겠다.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건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나 이 개념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를 강조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꽤나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겠죠. 자, 문제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게 문제를 아니고 그냥 막 본인 멋대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경험치죠. 그게 말 그대로 경험대로 막 푸는 친구들 있는데 근데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일단 선분 A, B의 연장선입니다.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겠죠. 선분 A, B의 무슨 선? 연장선이야. 연장선이란 말을 잘 보셔야 돼. 연장선 위에 있으니까 AB 밖에 있다는 거지. AB 밖에 있다고, 밖에. 그럼 외분점이잖아. 왜? 그래서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서 좀 풀어볼 건데요. 봐봐. 어쨌든 내가 얘를 잠깐 우리 비례식으로 바꿔보면 A, B 대 BC가 몇 대 몇이야? 2 대 3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할 거야. 자, 똑바로 그릴 필요 없고 그냥 수직선처럼 한번 그려볼게. 우리 편하게 이렇게 쭉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다라고 썼을 때 잘 보세요. 여기가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2, 1인데 자, 볼게. 얘들아, A, B가 총 몇 칸이냐면 여기가 2칸이야. 2칸. 자, 봐봐. 2 대 3이 될 거야. 얘들 봐봐. 그럼 3이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 갈래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첫 번째는 이렇게 3칸을 가면 될 것 같아. 자, 두 번째는 요렇게 3칸을 가도 될 것 같아. 아,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가지 갈래로 나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외분점은 A, B 밖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렇게 됐는데 마지막 문제 잘 읽어야죠. 단, A는 무슨 수다? 음수다. 근데 여기서 A가 의미하는 게 뭐죠? 그렇죠. X좌표를 의미하는 거잖아. C가. 그치? 그럼 봐봐. 얘들아, A, B 이 순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2니까 점점점 커지는 플러스 방향이 될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가 될 거니 여기가 C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2 대 3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한 칸이 완성시킬 수 있겠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기하적으로 칸수와 길이를 잘 비교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선 X가 4만큼 움직였고요. Y도 4만큼 움직였단 말이야. 몇 칸에? 2칸에. 자, 그럼 내가 얘를 한 칸으로 잘 옮겨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2칸당 4, 4가 움직였으니 한 칸당 X가 2랑 Y가 2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A에서 뒤로 한 칸씩 갈 거니까 빼기만 해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럼 따라서 C라는 좌표는 마이너스에서 뒤로 2만큼 갈 거니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똑같이 마삼에서 뒤로 2개 갈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되면서 마이너스 4,5가 답이 되도록 되겠죠. 그럼 따라서 정답은 둘이 합하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9로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 일단 이런 기하적으로 푸는 거 연습 많이 하셨고요. 아직도 이런 칸수와 길이에 대한 개념이 없는 친구들은 복습하셔야 되는 거고요. 문제 똑바로 읽자가 제대로 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도 선생님 문제집 컴파일러에도 많이 나와 있는 문제였고요. 충분히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못 푼 친구들은 반성하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 두 직선이 제2사분면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어떻게? 2사분면에서 만나게끔 할 건데요. 당연히 우리 수식으로는 지금으로 풀 수는 없을 것 같아. 왜? 직선이 2사분면에서 만난다는 건 눈으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때 무슨 범위를 구할 거냐면 K값의 범위를 구하래. K의 범위를 구할 거니 자, 문제 일단 파악하고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일단 얘들아, 두 직선이 나왔으니까 위치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보자는 거지.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뭐냐? 왜 그림을 그리겠어? 이사분면에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린 이유는 이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이사분면이 조금 돋보이게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절편만 잘 찍어서 계산하면 되는 것 같으니,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4라는 x절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은 5라는 y절편이 나오면서 그 두 개를 잇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직선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그럼 질문을 해볼게. 그럼 이 친구는 이제부터 아까 내가 계속 얘기하는 고정값이 될 거예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란 말이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누가 움직일 거냐면, 요 밑에 있는 친구가 주인공이 되겠구나. 왜? 내가 지금 K를 뭔지 모르지. 근데 K 값의 범위도 구할 거지만 이 K가 뭔지 몰라서 정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니, 자, 쟤를 잠깐만 정리해볼까? Y는 마이너스 KX에 플러스 2K에 플러스 1까지 표준형으로 잘 바꿨을 때 얘는 기울기와 관계없이 항상 어딘가를 지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왜냐? 선생님 늘 얘기하죠? 늘 뭐라 그래요? 직선에서는 기울기 또는 점은 무조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y는 마이너스 k로 잠깐 묶었을 때 x 빼기 2 플러스 1까지 완성이 되면서 얘는 기울기에 관계없이 2,1을 지나는 직선이 나올 수 있으니, 자, 생각해 볼게요. 2,1은 대략 이쯤에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직선을 그을 건데요.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쭉 긋게 되겠지요. 그럼 그었을 때 뭐야, 이사분면에서 지금 만나기 시작하잖아. 그럼 이제부터 얘를 잡고 이 친구를 잡고 올려도 보고 내려도 보고 하면서 추이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조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왔으면 마이너스 k네. 그럼 기울기 k 값은 뭐냐면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k니까 나는 지금 기울기를 잘 조사를 해서 범위를 찾아내라,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자, 생각을 좀 해볼게요. 거의 다 왔어. 얘들아, 얘 올려볼게요. 이 친구를 잡아서 이렇게 올리면 계속 이사오면서 만날 것 같아. 계속 만나다가 어디를 딱 지날 때, 그렇죠, 이렇게 절편을 지날 때 마지노선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경계가 된다는 거지, 경계. 다시 얘도 이번에 다시 내려, 쭉 내려. 그럼 계속 이사오면서 만나다가 어떻게? 여기 x절편을 딱 지날 때 얘도 경계가 되는 거지. 기준이라고 하지 말고 경계라고 해보고, 우리 경계. 얘도 기준 말고 경계라고 해봅시다. 경계값이 잘 완성이 될 것 같아. 됐어? 근데 자, 우리 추이를 좀 확인해 봅시다. 자, 얘들아,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 기울기 점점 어때죠? 여기서부터 내려갈 거야.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지? 그럼 봐봐, 2, 3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엄청 낮아져요. 팍 줄다가 점점점 기울기가 어떻게 돼?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기울기가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증가하게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얘는 0,5니까 자, 차근차근 해볼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할 거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야.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2분의 마4. 그치? 또 틀릴 뻔했어. 다시. 그다음 여기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6분의 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한 건 기울기니, 기울기가 담당하는 건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k가 6분의 1까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그치? 됐어요? 자,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6분의 1부터 2까지 완성이 되니 정답은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 경계값을 잘 조심하시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찬가지, 얘들아, 이거 기울기에 대한 추이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얘가 무조건 사이 범위가 나올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또는의 범위도 나올 수 있으니 이거 경계 잘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같은 문제는 또 접선 문제가 될 건데요. 중심이 0,0이 아니라는 걸 잘 체크를 하시면서 보면 될 건데, 자, 문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거니 한번 본인들이 스스로 체크를 좀 해봅시다. 자, 얘들아, 우리 당연히 공식을 못 쓰면 D는 R을 쓰기로 얘기를 했으니, 자, 우리 D는 R은 정말로 너네한테 감사한 존재가 돼야 돼.
자, D는 R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의 점 8,6을 지나기 때문에 그럼 이 접선마저도 8,6을 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럼 우리 기울기는 뭔지 모르니 y는 몇 x? m x 빼기 8 플러스 6이라는 이 접선과 당연히 중심 몇 콤마 몇? 4,3까지의 거리가 뭐가 돼? 이 반지름과 동일하겠다라고 놓고 풀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문제 끝까지 풀어볼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mx 빼기 y 마이너스 8m 플러스 6은 0하고 이 친구가 잘 하시면 되니까 거리 d가 반지름과 똑같으니 5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에 그대로 대입하니 4m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4m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3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3까지 오셔서 양변 제곱해서 구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제곱해볼게. 제곱하시면 이쪽으로 잠깐 넘어오시면 자 여기 넘겨서 제곱하시면 25m 제곱 플러스 25는 자 제곱하시면 16m 제곱에 마이너스 10이니까 24m 플러스 9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다 넘겨주시면 9m 제곱 플러스 24m 그 다음에 플러스 16은 0이 나오면서 얘는 3, 4, 4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그냥 3m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얘들아 위에서의 접선은 무조건 한 개야. 자, 이것도 선생님이 다 설명했어. 위의 점에서는 무조건 접선이 한 개밖에 나올 수 없으니 m은 마이너스 3분의 4까지 대입을 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결론이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할 거니 y는 마이너스 3분의 4에 x 빼기 8에 플러스 6만 잘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2번이 나올 텐데요. 자,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니 두 번째 우리 모양을 맞춰서 평행이동의 느낌을 잘 갖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가 별표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빨리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아 봐봐. 나 지금 요 문제에서 지난번에도 계속 설명했다시피 꼴을 맞추자 이거거든. 이 모양을 맞추자 일 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우리 x로 4만큼 이동하고 y도 3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치? 그럼 마찬가지야. 여기 위에 있는 점 8, 6도 같이 움직여줘야 돼. 그치? 그럼 이 생각 좀 해볼게. 근데 우리 원래 접선의 공식이 ax 플러스 by가 r제곱이었죠? 원래. 자, 그럼 이거를 잘 봤을 때 얘는 0,0이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았을 거야. 근데 x로 4만큼 움직이고 y도 4만큼 움직였거든요. 그럼 이 a, b도 같이 움직여 주셔야 돼. 그래서 잘 보세요. 평행 이동을 할 거니까 잘 봐. x를 4만큼 이동했으면 8도 똑같이 4만큼 이동하고 얘도 그대로 움직일 거야. 6도 똑같이 마3만큼 막 움직일 거란 말이야. 맞아? 자, 정확히는 얘들아 4랑 3만큼 움직이는 게 아니야. 반대로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그대로 쓰는 거야. 공식서 8x u가 있어. 아니 꼴 맞춰서 쓰라고. 8 빼기 4 x 빼기 4 그 다음 6 빼기 3 y 빼기 3은 25야. 다시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중심이 0,0이 아니니까 이 꼴을 그대로 맞춰 쓰라고. x에서 4를 빼고 y에서 3을 뺐죠? 그럼 똑같아. 이 위의 점이니까 얘도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라는 거. 됐어요? 자, 그러면 몇 x? 4 x 빼기 4 플러스 3 y 빼기 3은 25가 나오면서 계산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5니까 는 50이 나오면서 자, 저 친구랑 똑같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우리 한번 검산해 볼까요? 자, 저 친구 한번 계산 좀 해볼게. 양변 3 곱해봐. 3 곱하면 3y는 마이너스 4 x 빼기 8 플러스 18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4x 플러스 3y가 될 거고 자, 마이너스 플러스 30이니까 50이 나오면서 얘랑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생각 좀 해봅시다. 얘보다 얘가 훨씬 빠르니까 평행이동의 느낌을 잘 간직해서 풀었으면 좋겠고요. 연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유형서나 문제집을 가지고. 알았죠? 자, 요거 한번 계속 해보시고 안 되면 질문 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우리는 1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그림과 같이 두 직선 y는 3x와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각이 2등분선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각을 2등분하는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할 거니 자, 한번 볼게요. 어쨌든 다시 얘도 직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둘 다 0,0을 지나는 건 무방할 것 같아서 자, 이 친구를 선생님이 이제부터 L은 y는 몇 x, 뭐 ax든 mx든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한번 두고 풀어볼 거고 당연히 0,0을 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이제 각의 이등분선 특징은 당연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 거냐면 기울기를 구할 거야, 얘들아. 자, 기울기 잘 생각해보자. 자,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게 생각나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직각 삼각형 하나만 잘 떠올려 주셔도 이 문제를 풀 때 꽤나 잘 풀리겠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얘들아,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볼 거야? 그러면 내가 그냥 임의로 내가 어딜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렇게 x는 1이라는 걸 잘 그어볼게. x는 1이라는 걸 잘 그었을 때 몰라, k도 상관없어. 뭐든 상관없지만 너네가 보기 좀 어려우니 1을 잡든 2를 잡든 4를 잡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비율은 똑같이 갈 거니까. 자, 그럼 생각해볼게. 자, 이 친구의 길이는 당연히 1이 나올 거야. 0부터 1까지 거리니까. 자, 그 다음 이 좌표들 잘 설정해 주시면 얘가 지금 1,a가 나올 거고 이 친구가 1,3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냐면 기본적으로 얘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얘 1이고요. 이 길이가 몇이야? 3이야. 이해돼 여기까지? 3부터 0까지 거리니까 3이야. 그럼 1, 3 여기는 이 빗변의 길이가 루트 10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짓을 왜 하는지 잘 생각하면서 따라오셔야 돼.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얘 친구 같은 경우는 0부터 a까지 거리니까 a가 나올 거고 얘는 3에서 a를 빼니까 3 빼기 a라는 길이가 나올 거라는 거지. 자, 이거 우리 왜 했지? 그렇죠. 봐봐. 각의 이등분선 특징은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구나. 1대 루트 10이라는 친구는 몇 대? 그렇지. a 대 뭐 3-a다라는 이 식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길이, 곧 좌표화를 시켜서 길이로 표현을 가능하게끔 만드는 거야. 자, 그럼 얘가 만약에 K로 놔도 상관이 없지만 그럼 되게 모양이 복잡해질 거니 그냥 우리 어떤 숫자 하나만 잘 해석해줘서 아니 그냥 설정을 해줘서 풀어도 상관이 없을 거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자, 외항과 내항 곱이 똑같으니 루트 10a가 누구랑 똑같냐면 3-a랑 똑같고요. 자, 넘겼을 때 a로 묶으면 루트 10 플러스 1a가 3이랑 똑같겠죠? 그럼 따라서 a는 뭐야? 루트 10 플러스 1분의 3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유리화만 잘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유리화하면 9분의 3에 루트 10 빼기 1까지 완벽히 계산 가능하고요. 따라서 얘는 3분의 루트 10 빼기 1이다.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되니 정답은 4번이 나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특징을 잘 이용하기 위함이고 똑같이 기울기를 구하기 위함이니 직각삼각형하고 잘 이용해 주셔서 풀어주시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이 내용이 되게 익숙하셔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같은 문제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잠깐 변형을 해서 낸 것 뿐이니까 어려워할 필요 없고요. 자, 16번에는 먼저 이것번 체크하고 갈까요? 교과서 문제니까 크게 뭐 어렵진 않겠다만 문제에서 요거를 잘 체크하시고 볼게요. 단위를 꼭 체크하세요. 자, 단위 체크. 왜냐면 얘들아, 이게 시속인지 분속인지 초속인지 킬로미터인지 미터인지 체크를 안 하니까 자꾸 틀리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동서남북 방향의 두 직선 도로가 O 지점에서 교차하고 있대요. 그럼 당연히 O는 여기가 되겠죠. 자, 이때 A, B가 두 사람이 각각 O 지점부터 서쪽으로 8km 떨어진 지점하고 남쪽으로 4km 떨어진 지점에서 자, 그럼 일단 킬로미터를 줬으니까 체크를 좀 하시고 자, 그럼 A는 얘들아 서쪽이니까 당연히 이쪽이 서쪽이 얘들아 이쪽이 서쪽. 자, 8km만큼 떨어졌으니 좌표를 잠깐 시키면은 마이너스 8,0에서 A라는 친구가 시작할 거고요. 두 번째, 남쪽으로 4km만큼 떨어져 있으니 여기 0,-4에서 B가 시작할 거예요. 자, 출발점을 설정을 해놓고 자, 문제에서 뭐냐면 각각 동쪽으로 시속 3km야. 자, 다시 동쪽으로 계속 이렇게 뛸 거고요. 얘는 북쪽으로 뛴대요.
자,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얘도 시속이야. 시속. 그치? 시속 몇 킬로? 3킬로? 그렇지, 3킬로로 달리고 있고요. B라는 친구는 시속 몇 킬로? 4km로 뛰고 있대요. 자, 한번 볼게. 얘들아, 지금 얘 단위가 킬로미터니까 킬로미터는 상관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얘도 8km만큼 떨어져 있고 4km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자, 이제 시속이야. C야. C를 잘 보시면서 자꾸 체크를 해주세요. 이제 나중에는 상관없네. 나머지는 다 시속 뭐 또 다른 분속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A라는 친구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얘들아 봐봐. 1시간에 3km 움직일 거야. 그럼 1시간 지나면 마이너스 5. 그 다음 3이면 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갈 거야. 그럼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8에서 더 할 거죠. 동쪽으로 갈 거니까. 얼마큼? 그렇죠. 3t만큼 갈 거야. 왜? 1초에 3km, t초에 3tkm만큼 오른쪽으로 갔을 거니까. 자, B라는 친구 잘 봐봐. 0, 마이너스 4에서 똑같아. 위로 4km씩 갈 거니까 4t로 붙이면 돼. 1km당 아니지. 1시간당 4km씩 갈 거니까. 자, 그럼 얘네들 사이에 거리가 뭐가 된다고?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건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따라서 A, B의 무슨 값? 최소가 되도록 하는 얘를 구할 거니 다시 얘는 직선거리가 되든 2차 함수든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셔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일단 우리 A, B의 최소가 되려면 2차 함수인가 직선거리인가 잘 따져봐야 되니 일단 A, B에 대한 식부터 세워야 되겠죠. 자, 그럼 당연히 거리 구하는 식이니까 루트 좀 크게 쓸게요. 식이 길어질 것 같으니. 자, 이것에서 이거 빼면 그냥 제곱이네. 3t 빼기 8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고 두 번째 얘는 4t 빼기 4의 전체 제곱이 나오면서 뭐야 안에가 있는 2차 형태니까 곧 2차 함수 꼴로 풀어낼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럼 정리 좀 해보자. 자, 정리했을 때 루트. 자, 암산 좀 해볼까 우리? 9t 제곱, 16t 제곱, 25t 제곱. 선생님 빠른 게 아니고 너네가 느린 거야? 다시 마이너스 48t, 마이너스 30t, 마이너스 60t인가요? 70t인가요? 선생님 지금 농락하다가 내가 틀렸어. 다시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32, 80t겠죠? 또 틀렸어. 80t야. 그렇지? 그 다음 64 더하기 16이죠. 64 더하기 16이니까 80이 나오나요? 됐어? 계산 틀리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8과 마이너스 16, 30이니까 마이너스 80 딱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봐봐. 2차 함수 꼴인데 얘도 마찬가지야. 와, 쉣이야. 이때 얘들아 최소값의 그 거리를 구하라니까 우리 최소값을 구할 거거든요. 거리를 구할 거라서. 야, 근데 이게 복잡해. 그래서 말했잖아. 이번 4회 테마는 더러움이야. 그치? 자, 그럼 마찬가지나. 어쨌든 얘들아 아래로 볼록이니까 언제 나와? 꼭지점일 때 나오죠. 그럼 다시 이 생각해도 될까? 아까 우리 얘기했어. 추계방정식을 이용해도 돼. 다시 얘를 완전 제곱식꼴로 바꾸기 힘드니 추계방정식으로 볼게. 자, 추계방정식 기억나요? 자, x는 뭐분의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최소가 나오는 거잖아. 자, 그럼 계산해 볼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는 얘 때문에 사라질 것 같고 2 50분의 80이 나오면서 뭐야 5분의 8일 때 우리가 최소값이 나오는 게 맞겠네. 곧 이때 x는 t랑 똑같겠죠. 그렇죠? 자, 5분의 8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잘 봐. 루트. 자, 일단 이거 완전 작업식 되는 친구들은 그냥 빨리빨리 하면 돼요. 안 되는 친구들은 추계방정식을 한번 이용해 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 곱하기 t의 제곱이니 뭐야? 근데 25분이 64로 바로 얘네가 약분이 되면서 사라지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80 곱하기 5분의 8 그리고 플러스 80만 잘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무리해 봅시다. 자, 마무리해 보시면 루트 자꾸 루트 붙여주는 거야. 왜다? 루트 자꾸 빼는 친구들 있어. 자, 그럼 64 빼기 잘 보세요. 얘는 이렇게 약분하면 16이 되니까 108이 나오나요? 마이너스 108 맞나요? 128이죠. 와, 오늘 계산 아주 난리 났어. 128 그리고 플러스 82니까 둘이 더하시면 144에서 128을 빼니 16만 나오겠죠? 따라서 루트 16이 답이 될 거니 정답은 4km만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처리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기에 16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루트를 잘 보고 푸셔야 돼. 루트 없이 그냥 16 그러면 틀리는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얘도 계산이 복잡하니 추계방정식을 한번 잘 이용해 보자라는 걸
한 번만 더 염두에 두시고요. 단위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y는 mx 플러스 r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대요. 자, 얘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겠다라는 거면 누구의 부호가 바뀐다고? 그렇죠. y축의 부호가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y에 대한 부호가 바뀔 거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y는 mx 플러스 4로 둔 다음에 정리했을 때 y는 마이너스 mx 빼기 4까지는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저 직선과 이 친구가 서로 뭐한대? 접한대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접한다니까 다시 여기서 생각날 수 있는 건 공식보다는 뭐? 그렇죠. d는 r로 계산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럼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면서 풀어볼게. 그럼 당연히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3과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한번 정리 좀 해볼게. 이 친구는 m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이라는 이 친구와 자, 중심 마이너스 2,1까지 거리 반지름은 뭐다? 3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거리 한번 재볼게. 3이라는 친구는 루트 뭐? m제곱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m에 플러스 1에 4니까 플러스 5까지 계산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양변 넘겨서 제곱할 거니 자, 제곱할 때 조심할 거 9m제곱 플러스 9죠. 자꾸 3m제곱 플러스 3 치는 친구도 있는데 안 돼. 그리고 나서 얘는 4m제곱 마이너스 20m 플러스 25가 나올 거니까요. 잘 정리하시면 5m제곱에 플러스 20m에 마이너스 16이 m이 되겠다, 0이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는데요. 잘 생각 좀 해볼게, 얘들아. 봐봐. 얘들아, 기울기 m의 최대값을 알파라고 최소값을 베타라고 한대요. 근데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여기서 이제 해석을, 이 두 번째가 해석이야. 두 번째 해석인데요. 봐봐. 이거 자꾸 해석 안 하고 하는 친구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 보면 너네 5m제곱 플러스 20m 마이너스 16이 0이잖아? 그럼 자, 봐봐. 지금 정확하게 뭐냐면 원래 얘들아 봐봐. 이 친구를 해석을 하게 된다면 기울기가 뭔지 모르죠? 그럼 선생님이 늘 얘기했잖아. 뭐라 그랬어? 아, 나는 나한테 기울기를 주지 않았으니 내가 얘를 0,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해석을 좀 해볼게. 너네가 저 생각이 들었으면 이렇게 생각도 가능할까? 원이 이렇게 있어 얘들아. 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중심이 왜 이래? 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중심이 마이너스 2,1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0, 마사는 몰라. 대략 오른쪽 밑에 있겠지. 이쯤에 있을 거야. 0,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선생님 근데 개념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밖에서 그은 접선은 몇 개다? 2개라니까. 하나, 2개가 나온다고요. 그럼 당연히 얘들아 기울기가 2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 접점이고. 기울기 2개밖에 안 나오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이상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m에 대한 무슨 값? 최대값과 최소값이 2개 나온대요. 얘들아 근데 애초에 그냥 얘네 둘 자체가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거든. 큰 거 작은 거. 근데 얘네들의 최대 최소를 각각 구하라는 게 아니고 2개 합을 구하래. 그럼 너네가 요 생각하면 되잖아. 아 뭐야 m이 2개라는 건 기울기 2개밖에 나올 수가 없겠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애초에 밖에서 그은 접선이 2개 나올 거니까 기울기도 몇 개? 2개가 나와야 돼. 그럼 2개 뭘 구하래? 합을 구할 거니까 그냥 근거계수에서 마이너스 4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여기서 뭐가 최대고 뭐가 최소지? 라고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한 느낌을 잘 가져가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을 좀 해주고 싶네요. 알겠죠? 됐습니까?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원과 직선 AX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대. 자, 이때 선분 AB의 길이에 대해서 본대요. 자, 선분 AB 길이가 정수인 개수를 잘 물어보는데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봐봐.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이 3,-1이거든요. 자, 중심이 3,-1이야. 자, 근데 내가 저 직선을 그려야 돼. 근데 나 직선, 아까 오늘 좀 계속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 직선을 그려야 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이 AX는 나한테 A를 알려주지 않았어. 근데 저 A가 뭔데? 기울기잖아. 기울기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뭘 알려줬다고 나한테? 그렇죠. 0,0을 지나는 거 알려줬단 말이야. 그럼 0,0이 어디 찍어야 되겠지. 자,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야? 아, 루트 12야. 근데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3,-1에서 0,0까지 거리는 루트 10이죠. 뭐야? 루트 10하고 루트 12 중에는 당연히 반지름이 더 길기 때문에 원점은 요 안에 있겠네? 중심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뭘 중심이야? 0,0 여기 있을 거야. 왜냐면 봐봐. 여기가 루트 10이야.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12니까 당연히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야. 그럼 자, 이제 대략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몰라. 일단 내가 그냥 y는 ax니까 기울기 뭔지 모르니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그때 만나는 두 점을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둔대요. 그럼 이 a, b의 길이가 선분이 나올 거야. 근데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그렇죠. 이것도 우리 유형 문제에서 했었죠. 이 선분 a, b는 이제부터 우리 뭐가 돼? 현이 될 거야. 현. 그럼 문제에서 현이 될 수 있는 길이, 현이 될 수 있는 개수를 구하래요. 근데 뭐 정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수가 되도록 하는 현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내가 여기서 뭘 찾으라 그랬지? 그렇죠. 현의 범위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야, 범위를 찾아야 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럼 현의 범위는 최대와 최소를 잘 볼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 다 풀 수 있어요. 간다. 얘들아, 현 중에 가장 긴 게 누구야? 그렇죠. 지름이 되겠죠. 지름이 제일 길겠지. 그럼 다시 현의 길이는 제일 큰 게 지름이야. 그럼 지름보다 작거나 같을 거니까 최대값. 지름은 반지름이 2루트 3이니까 4루트 3이 나오겠죠? 4루트 3이 나오고, 그럼 최소 거리는 다시 이것도 얘기했어요. 최소는 언제 나온다 그래서? 그렇죠. 지름과 뭐 할 때? 수직일 때. 지름과 이렇게 수직일 때 나온다 그래서 수직일 때 나온다 얘기했지. 그럼 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해볼까? 뭐? 중심, 반지름. 자, 중심이 여기 있어요. 반지름 이렇게 찍고요. 반지름 이렇게 찍으면 무슨 삼각형?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 자, 그럼 끝났죠? 우리 방금 아까 0,0부터 3,-1까지 루트 10이라는 걸 풀었고요. 여기 루트 10이라는 반지름을 알고 있으니 여기 길이가 뭐야? 그렇죠. 루트 2가 나올 거니 현의 제일 짧은 거리는 2루트 2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따라올 수 있을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때 이 현의 길이가 정수가 될 거니, 자, 잠깐만 고쳐주시면 얘가 루트 8이야. 얘는 루트 16이니까 48이 나올 거야. 자, 그럼 생각해보자. 정수니까 현이 루트 8보다 큰 정수가 누구죠? 그렇죠. 3이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3, 4, 5, 6까지밖에 못 들어와. 왜? 루트 48은 7보다 조금 작죠. 그래서 4개밖에 안 나온다 해서 답 4개 했으면 틀리는 거야. 또 하필 또 보기에 4개가 있어. 안 돼. 다시 이 파란색을 잠깐 보시면 봐, 얘들아. 이렇게 나오는 게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3이야. 그럼 반대쪽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이 되는 게 반대 대칭 구조로 나올 수 있으니 얘도 2개씩 나오고요. 길이가 3인 게 얘도 2개씩 나오고요. 얘도 2개씩 나오고요. 얘도 2개씩 나오니까 싹 다 더하면 몇 개씩? 8개가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문제를 잘 보시면 얘도 현에 대한 범위를 구해라를 이렇게 풀어주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개념으로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는 문제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관점이 중요하다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풀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꾸 해석하는 느낌을 가져가시고요. 우리가 아는 모양으로 바꿔서 문제를 좀 풀어주자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됐어요? 다음 우리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너무 길죠? 하지만 쉽다는 거. 자, 갑니다. 얘들아, 2017 구하래. 근데 너네한테 진짜 2017번 하라고 하는 것 같아? 아니겠죠. 뭐 찾아라? 그렇죠. 규칙을 찾아라. 규칙을 찾아서 우리가 그 패턴만 확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 이게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게 어떤 형태로 나가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P1이 3,2야. 자, 첫 번째, Y는 X대칭을 때린대. 그럼 P2가 뭔데요? 그렇죠. 2,3이죠. 빠르게 가야 돼. 두 번째, P2를 X축에서 대칭 이동하래. 그럼 뭐가 바뀌어? 그렇죠. 뭐가 바뀌는 거야? Y의 부호가 바뀌게 되겠죠. 2,3. 한 번 더. P3에서
Y축 대칭 이동한대요. 자, Y축 대칭 이동할 거니 얘는 다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야. 그치? X의 자리 바꾸는 거야. 다음에 한 번 더 P4를 또 Y는 X 대칭을 한대요. 그럼 얘는 P5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로 XY의 자리가 바뀌겠죠. 그 다음 P5를 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건 Y의 좌표를 바꿀 거니까 자 마이너스 3, 2가 될 거고 한 번 더 마지막 Y축 대칭 이동하면 P7이 되고 얘는 3, 2가 되면서 다시 원상복구가 됐다는 거지. 그럼 이 짓을 한 번 더 계속 반복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들아 몇 번 만에 돌아와? P1과 P7이 똑같으니까 이 6번 만에 우리가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규칙 나왔으니까 6번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아마 우리 공통수학 1에서도 배웠을 때 규칙은 나머지가 궁금한 거야. 나머지. 그럼 볼게. 얘들아 2017을 6으로 나누잖아.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나올 거냐면 6, 3, 18이니까 21 나올 거고 18이니까 37 나올 거고 336하고 나머지가 1이 나올 거거든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6번 만에 이렇게 도는 거잖아. 그럼 336번의 세트가 나오는 거야. 사이클이 336번을 돌고 나서 쭉 돌아. 그럼 216까지 딱 왔지. 그럼 도착. 216 딱 도착했어. 이거 봐봐. 6의 배수잖아. 6의 배수를 쭉 가. 그럼 마이너스 3,2가 나왔어? 그럼 한 번만 더 가면 뭐가 돼? 요거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나머지를 의미한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1에서 나머지니까 P는 P1이랑 똑같을 거니 정답은 3,2가 나오면서 정답은 5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규칙 같은 거는 잘 빨리빨리 나열해 보시고 나머지로 잘 풀어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게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가 꽤나 길고요. 어떤 문제인지 잘 파악하면서 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분점, 외분점, 중점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좀 하나 기억할게 얘들아. 이런 건 이제 처음 보는 문제일 수 있잖아. 그럼 보통 내분점, 외분점, 중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비율적으로 조금 잘 풀어보자라고 하는 걸 일단 암시하고 있다 정도를 일단 우리 캐치를 하고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일단 밑변하고 높이 정도는 알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C하고 B하고 R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그림 한번 그려볼게. 자, A, B가 있어요. 일단 그려볼까? 자, 얘들아 일단 대략 그려봐야 돼. A,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A가 있고요. 여기가 B가 있다고 해보자. 자, 요 길이가 15라고 줬어, 지금. 자, 요 길이가 15.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여기에 중점이 뭐래요? 중점이 C라고 줬으니까 C 한번 체크해볼게. 자, C가 여기 있을 거야, 중점. 자, 끝. 그 다음 AC를, AC를 2대1로 내분한대. 그럼 다시 AC를 2대1로 내분하니까 대충 이쯤에 D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봐봐. 여기서 차근차근 가야 돼. 얘가 2대1 비율이 나올 거야. 그럼 원래는 잘 봐. 노란색 입장에서는 1대1이었는데 얘가 이 한 칸을 더 쪼겠지. 그럼 이제부터 우리 비율을 더 축소시키거나 확대시켜서 기준을 하나로 만들 거야. 다시 1대1이야. 근데 얘가 안에가 2대1이지. 그럼 총 몇 칸? 3칸으로 나눴죠. 노란색 한 칸에 주황색 3칸이야. 그럼 난 이제부터 이제 주황색으로 기준을 맞추면 얘가 3칸이 될 거야. 그래야지 3대3, 1대1이 완성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요게 일단 첫 번째. 자, 여기까지 처리했던 것 같아. 그럼 이제부터 가, 나, 다를 잘 봐야 되네. 가, 나, 다가 조금 어려워요. 잘 볼게요. 얘들아, 점 A는, 이 친구는 A든 PQ의 1대3 외분점이거든요. 근데 봐봐. 거기 문제 써져 있어. PQR은 AB 직선 밖에 있다고 했으니까 위에 있지 않대. 그러면 밑에 있거나 위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보다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을 거라. 그럼 간다. 그럼 PQ를 그릴 건데 PQ는 일단 시작점을 잘 봐야 돼. 시작점이 P거든요. PQ의 1대3 외분이야. 그럼 P로 시작해서 외분할 거니까 P로 시작해서 밖으로 갔다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다시 P에서 밖으로 갔다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럼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해볼게. P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봐봐. P. 그럼 1대3이야. 근데 밖에 있어야 되니까 1대. 한 칸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 1대3. 그러니까 여기가 Q가 이 정도로 올 거라는 거지. 일직선상. 다시 잘 봐야 돼. 어떻게 하는 거면 1대
3 외분점이 되면 PQ 밖에 A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1대 3 비율이 가능하겠다. 이게 지금 어려워. 그래서 가를 별표 쳐놓게 돼. 이런 연습 많이 해두세요. 가가 조금 어려워. 선생님, 근데 이건 안 돼요? 1대 3 이건 안 돼요? 그럼 안 되겠죠. 왜? A가 없잖아. A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A가 무조건 여기. 그럼 P를 어디다 그리면 1대 3인데 말이 안 된다고 얘들아. P가 여기 있으면 봐봐. 1대 3이게 되겠지. 얘들아, 말이 되냐? 이게 한 칸인데 이게 세 칸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상식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도 잘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 가를 풀어야 나다가 풀리거든. 자, 점 R은 BQ. BQ? 너 BQ 여기 있네. BQ 이 선. 이 선과 뭐다? 있는데. BQ. 또 시작점이 B야. BQ 2대 1이니까 2대 1. 대략 이쯤에 Q가 R이 있겠다. 그래서 여기도 2대 1이 나올 거예요. 자, 됐어 여기까지. 자, 근데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BQ와 DR은 BQ와 DR 얘는 무슨 관계? 수직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그림 이런 건 좀 이상하니까 자, 봐봐. 나 지금 우리 형태를 빨리빨리 맞춘 거야. 그럼 내가 얘를 조금만 더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쁘게 그려보자. 수직 관계니까 잘 보세요. 일단 BD를 있는 직선과 BQ를 있는 직선 이 두 개 있지. 이 두 개를 얘네는 수직처럼 그릴 거니까 잘 보세요. 수직처럼 그릴 거니까 내가 이렇게 봐도 되겠지. 잘 봐. 여기가 B야. 수직처럼 그릴 거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볼게요. 여기 B고요. 여기가 D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여기 그대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수직 관계니까 여기가 R이 될 거고요. 여기가 Q가 될 거야. 됐어? 그럼 A가 지금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몰라. 자, 근데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가보자. 우리가 그렸던 걸 그대로 갖고 갈 거야. 얘들아, 여기가 2대 1이었지. 2대 1. 괜찮아요? 그 다음 C가 있네. C가 여기쯤 있을 거야. 그치? C가 여기 있는데 얘도 3대 1이 나올 거야. 괜찮아? 그리고 여기 비율이 2가 될 거라는 거지. 됐어? 근데 잘 보세요, 얘들아. 내가 방금 비율을 조금 보자 그랬는데 여기서 얘는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보세요. 4대 2야. 뭔 말이야? 2대 1이야. 오씨, 얘도 2대 1인데? 그럼 얘들아, 2대 1이니까 여기 A에서 Q까지도 뭐가 돼? 그렇죠. 90도가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비율이 똑같잖아. 비율이 똑같잖아. 다시 2대 1, 2대 1이니까 닮은 비가 완성이 되면서 얘가 90도니까 얘도 90도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2대 1이 맞춰주고 얘도 2대 1로 맞춰줬으니까 A를 내가 처음에 못 그렸단 말이야. 근데 닮은 비가 딱 완성되니까 그대로 내었을 때 90도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1대 3 비율로 완성됐으니까 여기를 내가 P라고 놓은 다음에 완성시킬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다시 볼게. 그럼 난 이제 더 CBR에 대한 넓이를 구할 거니 여기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럼 밑변하고 높이만 잘 구하면 돼. 그럼 이제부터 나한테 준 길이를 잘 활용을 해봅시다. 자, 얘들아, AB 길이가 몇이야? 15라고 줬어요. AB 길이 15라고 줬고, 자, AP는 4라고 줬네. 여기 4야. 그럼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1대 3이야. 여기 4야. 그럼 여기 3이니까 1대 3, 뭐래니? 오씨, 1대 3이니까 여기 1대 2가 되겠죠. 오씨, 또 다시 촬영할 뻔했죠. 자, 그럼 1대 여기가 8이 나오면서 1대 2가 나오면서 8이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일단 직각삼각형이야. 요 길이가 12가 나왔거든. AQ가 12, AB가 15, 5대 4대 3이어서 요 길이가 9가 나올 거거든요. 됐어? 근데 이 9를 1대 2로 쪼갰으니까 요 길이가 6으로 바뀌겠네. 3칸. 네? 9잖아. 2칸이 6. 그럼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6으로 결정이 났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높이만 보면 되니까 높이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봐봐. 오씨. 직각삼각형이 진짜 너무 여러 개 나오지 않니? 그럼 간다 얘들아. 봐봐. 집중해야 돼. 3대 빗변 봐. 빗변. 3대 12라 12. 3대 몇이야? 6이야. 이게 여기까지 다시 잡아. 3대 6이 되겠죠. 왜냐면 C가 애초에 무슨 점에서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3대 6이네. 그러면
1일 때 2가 되겠네. 그치? 높이가 12네. 그럼 얘 높이는 6이겠네. 그래서 6 계산해서 정답은 18로 계산하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닮음, 곧 비율을 이용해서 닮은 문제로 풀어나가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꽤나 출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요소가 있는 거지. 자, 내분점, 외분점, 중점 갖고 비율을 잘 구해서 닮음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한다라는 문제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좋은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복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20번하고 21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복습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봤냐 안 봤냐에 따라 당연히 해설하는 또는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겁니다. 처음 봤으면 어떻게 해? 그치? 나 학교 갔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선생님 이거 비율 닮아서 좀 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림을 빨리빨리 그려서 닮음을 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는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시면 이거 되게 어려운 거야. 잘 봐야 돼. 자, 지금 OABC에 대한 정보를 다 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선분 BA의 양끝점 n이 서로 다른 두 점 T가 선분 BA 위에 있다. 그냥 저 안에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F라 하면, 자, 이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F라고 했을 때, 자, 문제 첫 번째 조건을 알려주고 있어. 지금 보시면, 자, 사각형 OA, 이 F의 넓이는, 자, 사각형, BCFD. BCFD보다 4만큼 더 크대요. 이 정보를 하나 주고 있는 것 같아. 두 번째는 직선 OD와 곱하기 직선 CE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9분의 7이래. 자, 그럼 생각해 볼게. 나한테 주는 정보는 두 개밖에 없고요. 그때 DEF의 여기 있는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밑변하고 높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갑니다. 어쨌든 좌표를 좀 시킬 필요가 있는데 나한테 주는 정보를 잘 볼게. 기울기 줬죠.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건 기울기거든. 봐봐, 얘들아. OD의 기울기를 볼게. 몰라. 근데 0,0을 지나는 건 알아. 그럼 내가 여기서 이 직선을 y는 AX라고 놔도 될까요? 어차피 기울기에 대한 식으로 만들 거니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얘 기울기 뭔지 모르는데 y는 BX 플러스 5라고 둘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기울기가 뭔지 몰라. 근데 지나는 점들은 알아. 어디서 시작하는지 알거든. 됐어? 그럼 첫 번째 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겠지? 첫 번째 식. 기울기 곱 A 곱하기 B가 뭐다? 마이너스 9분의 7인데 음수가 나왔다는 건데 잘 생각해보자. 얘가 A는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양수가 나올 거고 B는 음수가 나올 거야.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겠죠? 됐어? 자, 끝났어요. 됐어. 자, 그럼 이제부터 두 번째인데 이 넓이를 잠깐 볼 건데 얘들아. 자, 일단 두 번째 구하는 것 좀 볼게 얘들아. 우리 삼각형 DEF를 넓이를 구할 거야. 그치? 그럼 삼각형 넓이를 구할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할 거냐면 좌표화부터 시킬 거예요. 자, 좌표 한번 해볼게. 잘 보세요. 얘들아, 지금 요 BA라는 직선이 X는 4라는 직선이거든요. 그럼 얘가 전부 다, 여기 에는 전부 다 4가 올 거니까 D라는 좌표는 여기다 대입하면 4,4A가 나올 거고요. 요 친구는 4,4B 플러스 5라는 점들이 나올 거야. X가 4일 때 만날 거니까. 됐어? 자, 두 번째. 그러면 요 DE의 길이 자체가 밑변이 되면 되겠고요. 다음, 한 번 더. F에 대한 요 둘의 교점에 대해서 요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여기가 4잖아, 전체가. 그러면 내가 요만큼을 잘 구해서 뭐 하면 돼? 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F의 X 좌표가 궁금하다는 거겠지. 됐어? 자, 그럼 식 먼저 세워볼게. 잘 보셔야 돼. 자, 요거에 대한 파생된 식이 뭐냐면 AX와 BX 플러스 5가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교점이니까. 그럼 따라서 X는 뭐야? 자, 넘기시면 A 빼기 B분의 5가 나올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 길이가 A 빼기 B분의 5가 나올 거니까 요 높이는 4에서 이만큼을 뺀 요만큼이 나오겠죠. 됐어? 자, 그러면 결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2분의 1x, 2분의 1 곱하기 밑변 4a에서
4b 플러스 5를 뺄 거니까 이렇게 나오고 높이는 마찬가지로 4에서 뭘 뺀다고? a 빼기 b분의 5를 뺍니다. 여기까지 계산할 수 있겠죠. 됐어? 자, 그럼 여기서 힌트. 4a 빼기 b, 4 빼기 b분의 1로 묶어낼 거야. 얘들아 잘 보셔야 돼. 여기서 4 빼기 b분의 1로 묶어냈을 때 내가 얘를 2분의 1 곱하기, 잘 보셔야 돼. 얘들아 여기서 a 빼기 b분의 1을 묶어내시면 얘는 그대로 4에 a 빼기 b 빼기 5가 될 거거든요. 잘 보세요. 얘들아 a 빼기 b분의 1을 밖으로 뺐으면 분배했을 때 얘가 사라져야 되는 거니까 봐봐. 얘가 제곱이 될 거라고. 뭔 말이냐면 잘 봐야 돼. 얘들아 2분의 4에서 a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를 2분의 1로 묶어볼까? 그럼 얘가 2a 빼기 4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선 2를 곱한 형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똑같아. a 빼기 b가 여기에 곱해져서 4a 빼기 b 빼기 5가 나오니까 얘가 공통이 2개가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난 이제부터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만 잘 구하면 돼? 결론이야. a 빼기 b가 뭔지만 알면 돼. 그럼 문제에서 a, b가 마이너스 9분의 7이 나왔으니까 식 하나만 더 구해주시면 되겠다가 나오는 게 되겠죠. 됐어? 그럼 내가 아직 안 쓴 거 누구 있지? 넓이죠. 자, 넓이 잘 봐봐.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볼 거야. 넓이에 대한 관계의식을 주면 차이를 잘 이용해 하셔야 돼. 다시 뭐라고? 넓이에, 이게 지금 포인트야. 차. 별표입니다. 넓이의 차를 잘 이용할 거야. 그럼 보세요. 얘들아, OAEF가 BCDF에 4만큼 더할 거니까 내가 얘를 잠깐 S라고 볼게.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돼? S 플러스 4가 될 거야. 밑에 넓이가. 됐어? 여기까지? 자, 색깔을 잘 보셔야 돼. 선생님, 보라색하고 파란색 쓸 거니까 잘 봐. 보세요. 이게 뭐야? 삼각형이지. 삼각형 보라색. 삼각형 보라색. 됐어? 여기서 요 삼각형을 뺄 거야. 자, 잘 봐. 보라색 삼각형에서 파란색 삼각형을 뺄 거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지금 공통 범위가 여기거든요. 그럼 얘를 내가 잠깐 T라고 볼게. T. 그럼 잘 보세요. 보라색은 뭐냐면 S 플러스 4 플러스 T에서 파란색은 S에서 T를 더하는 거죠. 뺄 거야. S에서 T를 더한 거야. 그럼 뭐밖에 안 남아? 4밖에 안 남지. 아, 요 식으로 내가 이 넓이에 대한 차이를 잘 구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여기 봐봐. 얘들아, 우리가 방금 봤던 이런 이상한 사각형은 구할 수가 없다니까.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공통인 범위를 잘 생각해서 빼줬을 때 나오는 요 넓이의 차가 별표라는 뜻이 될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삼각형부터 볼게. 보라색 삼각형 보면 얘들아, 어쨌든 2분의 1은 있을 거야. 그리고 밑변은 4야. 근데 높이가 D까지 길이니까 4의 1일 거야. 그 다음 빼기 2분의 1, 잘 보세요. 얘도 밑변이 4야. 자, 높이가 되게 중요해. 높이가 얘거든요. 얘인데 이 길이 어떻게 구해? 이 길이 어떻게 구해? 아, 전체 몇에서? 5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 5에서 뺄 거야. 누구를? 4b 빼기 5가 된다는 거지. 그럼 따라서 잘 보세요. 얘네들이 이렇게 날아갈 죽을 거고. 자, 결론. 계산하시면 2가 되겠고요. 얘는 8a가 될 거고. 얘도 이렇게 날리면 2가 될 거고. 플러스 8b가 4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b가 뭐예요? 2분의 1이 나오면서 오케이. a 더하기 b가 2분의 1, ab가 마이너스 9분의 7이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a 빼기 b를 구할 수 있겠다. 뭘로? 완전 제곱식의 변형으로. 자, 근데 a가 양수고 b는 음수였으니까 얘는 항상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처리하시고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빼기 4ab니까 자, a 빼기 b는 뭔지 모르고 a 플러스 b는 4분의 1이 되겠죠. 제곱하면 4분의 1 빼기니까 플러스 9분의 28이 나올 거야. 그럼 정리해볼까? 그러면 36분의 잘 보세요. 9 더하기 4 하면 112가 나오니까 얘는 36분의 121이 나오거든. 와, 너무 깔끔하지 않니? a 빼기 b가 제곱수가 나올 거니까 따라서 a 빼기 b는 6분의 1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자, 그럼 얘를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보면 되니까. 자, 4번. 마무리야. 4번. 여기까지 보이겠죠?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다시. 그러면 이쪽으로 올까요? 자, 이쪽으로 올까? 4번. 계산 마무리 해볼게.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잘 보세요. a 빼기 b분의 1이니까 역수 11분의 6이 나오겠죠. 그리고 자, 요거 계산 먼저 하고 들어갑시다. 얘들아, 6분의 11 넣으면 자, 3분의 22죠. 자, 여기 볼게. 요거 3분의 22에서 5를 빼의 제곱이잖아. 합니다. 자, 3분의 2니까 3분의 15. 그러면은 3분의 7의 제곱이 나오겠네. 그치? 그러면은 잘 보세요. 3분의 7 곱하기 3분의 7이 나오나요? 여기까지 왔나요? 6분의 11 대입하시면 3분의 22가 맞죠? 3분의 22, 그 다음에 3분의 15니까 3분의 7.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계산해볼게. 봐봐. 얘네들 약분하면 3되고, 얘네들 약분하면 없어지고, 얘는 그러면 33분의 49로 계산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선생님 계산 틀릴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자, 보세요. 이 문제는 어쨌든 좌표를 해서 열심히 풀어내는 문제가 되겠는데, 문제를 읽으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잘 뽑아내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선생님 여기서 니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좌표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좌표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면 이 3번의 별표를 찾죠. 넓이의 차를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요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얻어갈 거는 이 아이디어밖에 없어요. 왜냐면 좌표화의 아이디어는 아직도 못 갖고 가면 이상한 건데, 이 넓이의 차에 대한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풀어도 돼. 자, 그래서 선생님이 현관계에서는 어떻게도 설명했냐면요, 삼각형 말고도 이 사다리꼴 로도도 한번 설명해서, 사다리꼴 봐봐. 이 사다리꼴에서 요 사다리꼴을 빼도 어차피 여기 넓이가 공통이 될 거니 어차피 차이는 똑같다요. 곧 이 넓이의 차는 내가 아는 모양의 넓이의 차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S 플러스 I 있지, OAEF 같은 이 이상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힘드니 내가 아는 모양, 공통을 잘 찾아서 사다리꼴이든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잘 구해서 빼서 그런 관계식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되게 호흡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잘 따라오면서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를 잘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공통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우리 집합 22번과 도형 22번을 넘어갈 테니까 각자에 맞는 걸로 잘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22번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 답을 다 안 적어놨어요. 왜냐면 이거 자꾸 틀린 애들이 있어, 얘들아. 틀리면 안 돼. 갑니다. 얘들아, 여기서 n 이거잖아? 그럼 얘는 무슨 개수요? 그렇죠. 원소의 개수라니까. 자, 원소의 개수입니다. 자, 원소의 개수를 잘 파악해보면서 풀어볼게. 자, 얘들아, 지금 집합 기호잖아. 이 집합 기호 있지? 그럼 0이라는 원소 하나 있겠죠? 그럼 얘는 한 개에서 뺄 거야. 공집합이잖아, 얘들아. 공집합은 0개니까 답은 1이 나오겠죠? 그러면 뭐야, 벌써 답은 1번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근데 다 해봐야 되겠지? 잘 보세요. 얘들아, 이거 잘 봐. 집합 기호가 있지? 집합이란 뜻이야? 뭘 원소로 가지는?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거야. 그래서 얘도 1에서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 공집합 0이 되면서 1이 되겠죠? 한 번 더. 집합 기호 있고 원소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얘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은 1. 다시 얘 원소 몇 개? 2개. 그래서 얘들아, 중괄호 표시 잘 봐. 중괄호 표시 있고요. 하나, 둘, 셋.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중괄호만 잘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중괄호 보시면 하나, 둘. 그 다음에 빼기, 얘네들도 하나, 둘. 빼면 0개.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요거 중괄호 잘 보세요. 알았죠?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는 A, B라는 집합 두 개를 주고 있는데요. 이때 A가 B 안에 들어가면서도 B가 A 안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 그렇죠. A랑 B가 같은 집합이다 라고 했으니까 뭘 비교한다? 원소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럼 원소 동일하니까 위아래 맞출 건데 너무 쉬워, 얘들아. 봐봐. 여기서 경우의 수를 막 따지지 말고요. 일단 직관적으로 한번 봐볼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1하고 4하고 12라는 게 다 있잖아. 얘는 정해진 거야. 그럼 생각해봐. 누구 정해주면 돼? 그렇죠. 한쪽 a제곱 빼기 4a가 12가 되는 애를 구하시면 돼야 되겠죠? 그럼 끝났죠? a제곱 빼기 4a가 12가 되는 걸 구할 거니 a제곱 빼기 4a 마이너스 12가 0이니 a가 뭐하니 뭐야? 6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6하고 마이너스 1 잘 대입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6 대입해볼까? 1 나오고 6 대입하면 4가 나오니까 뭐야? 그냥 a는 6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면 공통이 하나라도 안 나오니까 말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씩 잘 맞춰가시면서 풀면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은 별표 하나만 쳐볼게요. 요거 아마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자, 한번 해석해볼게. 왜 오답률이 높았는지. 자, 일단 해석 좀 해볼까요? 일단 A 여집합이 B의 여집합 안에 포함된다는 건 다시 바꿔서 여집합은 뭔가 반대의 개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B가 어디 안에 들어간다? A 안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뭐야? 그러면 B가 A 안에 들어간다는데 여기서 이것만 체크하는 거야? 여기서 이게 별표라고 얘가 별표야. 이 표현을 잘 생각하세요.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B가 A 안에 들어갈 거니까 얘는 봐봐. B는 A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이거든요. 얘들아, 부분집합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친구들만 이걸 낚이지 않을 거야. 자, B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자, 부분집합은 누구로 시작해서? 그렇죠. 공집합으로 시작해서 자기 자신으로 끝나는 걸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이 중요한 말.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게 제일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라고. 이 문제 핵심은 얘예요. 얘 포인트는 얘라고. 그럼 봐봐.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B가 A 안에 들어간다는 건 벤 다이어그램 잠깐 그려볼게. A가 이렇게 있으면 B가 여기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럼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B가 A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 X가 마이너스 1이 돼도 되고, 그치? 자, 처음에 X가 마이너스 1, 둘 다 가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어떻게 쓸 거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1일 때 했을 거야. 괜찮아?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을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겠구나. 그럼 여기 1 있으니까 무조건 포함 관계가 완성이 되겠죠. 생각하면서 풀었을 거라고.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면서 m은 3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까지 잘했지. 다음 x가 더 반대로 여기가 이번엔 1이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니까 들어올 수 있겠네. 그래서 또는 둘 다 동시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까지는 너무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 같아. 그럼 이거 되게 잘한 것 같은데. 근데 m 플러스 2가 3이 될 거니 m은 1이 되면서 둘이 합치니까 4가 나옵니다. 그럼 답이 아니래. 쉣. 자, 이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렇죠. 공집합이다 라는 거야. 얘들아, 공집합도 B가 공집합일 수 있잖아. 공집합은 A에 무조건 포함될 수 있으니까. 자, 이게 뭔 말이냐면 공집합의 의미가 뭐야?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집합을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말은 뭐냐면 X야. 조건제시법에 X가 딱 나왔는데 바 앞에 X잖아? 그럼 X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면 mx 플러스 2랑 2x 플러스 1을 잠깐 해석을 해보면 이 1차 함수와 이 1차 함수의 교점이 없는 거야. 얘들아, 교점이 없다는 건 둘이 뭐 하지 않는다? 그렇죠. 만나지 않는다야. 자, 그럼 얘도 얘들아, 우리 도형과 생각을 잘해야 돼. 만나지 않아. 직선이 만나지 않아? 그럼 둘이 어떻게 돼? 만나지 않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죠. 평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지. 얘들아, 평행하다라는 거니까 m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2가 되면 애초에 y절편이 다르니까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일치가 아니잖아. 그래서 m이 2일 때는 원소가 존재하지 않으니 얘가 공집합이 되면서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라서 3과 1과 2를 다 더하니 정답 합은 6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얘는 복습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 중요해요. 24번은 정말 별표 쳐놓고 낚이지 마세요. 이거 잘하는 애들도 많이 낚이니까 이런 데서 우리 틀려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걸 맞춰줘야 그나마 킬러 문제에서 조금 덜 틀려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24번 체크 잘 해 놓으시고요. 우리는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은 A 합집합 B가 존재하고요. A 여집합도 존재해. 자, 그때 B 차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인데요. 자, 선생님 원소를 줬으니까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서 풀어보기로 얘기를 해서 일단 근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A가 있고요. B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리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단 너네는 그렸을 거야. 그럼 일단 잘 봐. 지금 보시면 얘네들 같이 생각할 건데 여기 주머니 안에 2, 3, 4, 6, 9가 있어. 그치? 근데 여집합. A 빼고 나머지가 3, 4, 7이래. 그럼 보세요, 얘들아. 3, 4, 7이 지금 여기 3하고 4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게 확인될 거야? 얘들아, A 밖에 3, 4가 있대요. 그치? A 밖에. A를 지워. 근데 3, 4, 7이 있어야 돼. 잘 봐. 지금 이거를 내려놓고. A를 지웠어. 보여? A를 지웠어. 그럼 남은 게 3, 4, 7이거든요. 근데 봐봐. 3, 4 공통이지. A 합집합 B에 3, 4가 있어. 그 말은 여기에 3하고 4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7은 어디 있어? 그럼 7 여기 안에 없네요. 그럼 7은 밖에 있겠죠. 이렇게. 됐어? 자, 그렇게 했을 때 요 정도까지밖에 처리를 못하겠지. 왜? 나머지는 어딘지 몰라. 2, 6, 9는 여기 안에 있긴 해. 무조건 A에 있긴 해. 하지만 교집합이 있는지 순수한 A인지는 몰라.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B에서 A를 뺀 요 순수한 B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뭐야? 얘는 3하고 4가 완벽하게 결정이 나고요. 걔네들의 합을 구할 거니 정답은 7로 계산이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집합하는 친구들 마찬가지로 어디로? 그렇죠. 아우트로로 넘어가서 꼭 선생님 조언, 방향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우리 아우트로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은 우리 아까 앞에 몇 번이죠? 5번이죠? 5번과 똑같은 문제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만약 5번 안 본 친구 있으니까 갑니다. 자, 똑같아요. 2x 빼기 루트 5y 플러스 1은 0 위에 점 p가 있으니까 아마 우리 친구들 자연스럽게 또 a, b라고 놓고 풀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자, 하지만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부터 좀 하고 갑시다. 자, 최대최소를 물어봤으니 기본적으로 난 이차함수 최대최소인지 직선거리인지 조금 먼저 알 필요가 있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을 풀 때는 뭐가 편해? 그렇죠. 2차 함수로 풀어주는 게 첫 번째 스텝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치? 자, 하지만 여기서 루트 5라는 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스스로 정리하기는 조금 빡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스텝으로 뭘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중선 정리를 잘 활용을 하셔서 우리가 얘를 풀어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를 한 번 더 강조하게 되겠다라는 게 되겠죠. 자,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면서 또 같이 가볼게요. 자, 2x 마이너스 루트 5y 플러스 1이니까 뭐 대략 또 이런 직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시작을 해볼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 얘들아 이 문제를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갔을 때는 이제부터 뭐 하면 돼? 그림을 굳이 그릴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도 알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아직 연습 단계니까 좀 그림을 그려보면서 해볼게요. 자, 0,-1은 대략 이쯤에 있을 것 같아. 또 상대적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리고 2,1은 대략 이쯤에 있겠죠. 그럼 또 뭔가 평행처럼 그려질 것 같은데 상관이 없어. 자, 그럼 여기가 P가 될 거니 자, 문제에서 AP, BP의 제곱을 구할 거다. 요런 삼각형이 나오게 되겠죠. 됐어? 자, 그렇게 했을 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니까 무슨 정리? 그렇죠. 중선 정리 잘 이용해서 P에서 그대로 중선을 내린다고 했을 때 여기 똑같이 M이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럼 문제 일단 기본적으로 식부터 세우고 시작을 해볼게요. 얘들아,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은 뭐라고? 하면서 자꾸 암기해 주셔야 돼. 몇 배? 2배의 다시 뭐 PM의 제곱 플러스 MB의 제곱이다 라고 풀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지금 왼쪽에 대한 최소값을 구할 거니 오른쪽도 최소를 구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당연히 얘네들의 중점이라 하면 얘는 1,0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1,0부터 여기까지 길이 자 MB의 제곱은 1 차이 나니까 얘는 루트 2가 나오면서 그냥 2로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럼 따라서 이 친구의 최소를 구하고 싶으면 PM의 최소를 구할 거니 PM에 대한 최소는 이 중점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정점이잖아. 왜?
얘들 안 움직여? 그럼 가운데 점도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이 점부터 어디까지 거리? 직선까지의 직선거리니 얘를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도 했었어요. 그치? 자, 그럼 마무리하러 가볼까? 거리 D라는 건 어떻게 구해? 요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4 더하기 5니까 3분의 절대값 1,0 대입할 거니까 루트 5가 사라지겠구나. 1 대입하면 절대값 3이 나오면서 얘는 1이 나오겠죠. 따라서 PM의 제곱의 최소는 1이 나올 거니 1 더하기 2는 3 곱하기 2니까 정답은 6이 나오도록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차함수로 풀기 힘들 때는 중선 정리를 잘 이용해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을 잘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야, 얘들아. 요거는 생각보다 계산이 귀찮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생각해 주시고 한 번에 계산을 깔끔하게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L1부터 L3까지 일단 차근차근 한번 구해볼 거야. 자, Y는 EX에 평행하다 그랬으니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기울기를 줬으니 그대로 계산을 해볼게. 자, L1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울기가 2라는 걸 줬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마삼을 지난다 그랬으니 평행이동을 그대로 해주시면 되니까. 따라서 L1은 뭐가 된다? Y는 EX 빼기 5가 됩니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직 조건을 줬으니까 우리 요거 일반형 도수의 수직 어떻게 써? 둘이 자리 바꾸고 부호 하나 바꾸면 된다 그랬죠? 그럼 얘는 EX 플러스 6Y 플러스 K라고 잠깐 놓고 풀어볼게. 그럼 검산부터 좀 해볼까? 자, 2, 6에 12, 2, 6에 12 마이너스니까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요거 잘 써먹어야 돼. 자, 근데 절편이 6이라고 했으니까 6,0을 지날 수밖에 없다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럼 6 넣어봅니다. 6 넣으면 12가 될 거고요. 없어져요. 그럼 K가 마이너스 12가 나오겠네. 그래서 요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정리를 해주게 된다면 L2는 X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은 0이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L3가 조금 걱정이야. 자, X축의 수직이니까 잠깐 모양을 조그맣게 한번 그려볼까? 자,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랑 수직이 될 거니까 이런 직선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이 직선의 이름을 뭐라 그래? X는 알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야. 괜찮아요? 그럼 X가 알파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마삼만 잘 데리고 가시면 될 것 같아. 그럼 따라서 L3는 뭐야? 그냥 X는 마삼이 될 거야. 자,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거니까 전부의 교점을 구할 건데 어차피 그림은 그릴 거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가볼게. 당연히 X는 마삼이 제일 쉬워요. 그냥 딱 정해진 놈이잖아. 됐어? 그럼 얘네들을 하나씩 챙겨가 보면서 할 건데 얘들아 2x 빼기 5니까 뭔가 이런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말이야. 그치? 2x 빼기 5가. 그치? 그럼 생각을 좀 해볼게. 그럼 얘네의 교점은 x가 마삼일 때인 거잖아. 그럼 마삼일 때니까 마삼 대입하면 마삼 콤마 마이너스 11이 나오겠죠. 교점 벌써 끝났어. 자, 두 번째는 얘를 잠깐 보시면 3y는 마이너스 x니까 기울기가 음수인 부분이 나올 거야. 그럼 이렇게 내려갈 거란 말이지. 그치? 내려갈 거야? 그럼 마삼을 넣어볼까 얘들아?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9. 3y 빼기 9니까 y는 3이네? 그럼 여기 위에 있겠다 얘는. 얘는 마삼 콤마 뭐 아까 3이었죠? 그쵸? 마삼 넣으면 9 나오니까 3. 그럼 얘는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나오면서 이 둘러싸인 요 넓이는 여기가 되겠다. 됐어? 자, 그렇게 했을 때 요 점의 교점을 구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잘 생각해보자. 우리 어차피 얘를 밑변으로 볼 거잖아. 그리고 어디를 높이로 볼 거냐면 여기서 이만큼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를 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마삼부터까지의 거리니까 이 주황색이 무슨 점? X점의 뭐래니? 이 교점의 X좌표만 잘 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빨리빨리 해볼까? 이제 봐봐. 그럼 3에서 마이너스 11까지 거리니까 얘는 14가 나올 거거든요. 거리가. 그치? 그럼 밑변은 14가 나왔고. 자, 그럼 2x 빼기 5. 그러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의 X좌표를 궁금할 거니까 누가 필요가 없어? Y가 필요 없죠. 그럼 그대로 대입해서 교점을 구하시면 되겠지. 그럼 계산 x 플러스 6x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6은 0이니까요. 7x 빼기 21이 0이지. 그럼 x는 뭐야?
3이 나오니까 아, 여기 x의 좌표는 3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3에서 마3까지 거리는 6이 나오겠다. 그럼 따라서 계산 다 끝났죠.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4 곱하기 6이니까 7, 6에 42로 결정해 주시면 괜찮겠다. 자, 그래서 얘는 차근차근 계산으로 밀고 나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하다 계산 하나 틀리면 다 틀릴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하면서 천천히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은 좌표 평면에서 원점과 여기까지 직선까지 거리를 FK라고 한대요. 근데 FK의 최대값 구할 거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연히 최대값도 나왔으니 우리는 2차 함수와 직선 거리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얘들아, 이 두 개를 판단하는 건 문제예요.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FK에 대한 식을 구할 수밖에 없겠네. 그럼 점직선을 구할 거니까 얘를 잠깐 내가 바꿔보도록 해야 되겠네. 자, 뭐야? K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K 빼기 1의 Y 빼기 2는 0. 그래서 이 X랑 Y의 개수를 먼저 정리하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원점 사이의 거리니까 우리 거리 D부터 빨리 구해보면 되겠죠. 거리 D는 곧 여기서는 FK를 의미하겠죠. FK는 루트. 자, 이번엔 복잡하네.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K 빼기 1의 전체 제곱이죠. 근데 어차피 절대값 씌웠을 때 2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왜? 0,0을 대입했을 때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2만 나올 거야. 그럼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럼 얘들아, 위는 그냥 고정이야. 다시 이 고정이라는 말을 잘 들어야 돼. 상수라는 뜻인 거잖아. 그럼 분모를 잠깐 볼까? 근데 분모가 좀 계속 바뀐다. 분모가 잘 봐봐. 루트. 얘는 2k 제곱 플러스 2분의 2가 나올 거야. 자, 생각 좀 해봅시다. 얘들아, 얘가 최대가 돼야 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밑에가 몇 차야? 2차야. 좋아요. 그럼 얘는 2차로 내가 선택을 해서 갈 건데요. 근데 얘는 봐봐. 무슨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이지. 선생님, 아래로 볼록인데? 그럼 아래로 볼록이면 뭐가 나와? 최소값이 나와. 0일 때 2가 나오겠지. 근데 문제, 잘 봐. 얘들아, 분모가 작아져? 그럼 전체는 커지겠지. 요 생각할 수 있을까?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가 커질 거 아니야. 예를 들을까? 1이 있어. 2분의 1분의 1이야. 그럼 얘는 2가 되겠지.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체는 커지겠죠. 그래서 그냥 뭐 구하는 거야? 분모의 최소를 구하면 전체는 커지겠다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겠죠. 그럼 K가 몇일 때? 0일 때 최소값 2가 나오니까 그때 전체는 최대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루트 2분의 2가 나올 거니 정답은 루트 2로 결정해 주시면 돼서 정답은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이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다시. 고정시키는 게 뭔지 잘 보셔야 돼. 상수가 뭔지 잘 보시고,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는 커지구나. 그럼 반대로 분모가 커지면 전체는 작아지는구나 라는 것도 다 알 수 있으니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마지막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은 두 점 A, B가 있는데 선분 A, B 위에 점 P가 있대요. 다시 여기도 해석이 조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선분 A, B 위에 점이니까 A, B 안에 있는 점이 될 거야. 그럼 그림 한번 제대로 그려볼게요. 자, 몰라. 일단 이렇게 선분을 쭉 그려볼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야. 자, 선분 A, B가 있는데 요 길이를 지금 40이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선분 AB 위에 점 P가 요 위를 움직이고 있을 거야.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자, 근데 문제 좋네. 얘들아, 선분이라는 말과 여기 있는 이 식과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저거 잠깐 바꿔볼까? 얘네 둘 다 바꿔보면 어떻게 돼? X는 8분의 3A 플러스 5C가 되겠지. 한 번 더 바꿔볼까, 얘들아? 우리 아는 형태. 3 플러스 5와 3A 플러스 5C. 한 번 더 바꿔볼까? Y는 뭐가 돼? 8분의 3B 플러스 5D. 얘는 다시 3 플러스 5분의 3B 플러스 5D.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완벽히 똑같은 A, B와 C, D. A, B와 C, D를 정확하게 어떤 거? 내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내분할 수 있으니까 자, A가 여기 있잖아. 얘들아, 얘가 A, B고
얘가 C, D야. 그럼 잘 생각해봐. A에 3이 붙었다는 건 A에서 여기서 3만큼 갔다는 게 아니죠. 반대로 갈 거니까 5칸만큼 갔으니 이쯤에 P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5대 3 내분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A에 3이 붙었고 C에 5가 붙었잖아. C에 5가 붙었으면 얘가 3 비율을 갖고 얘가 5 비율을 가질 수밖에 없죠. 공식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문제에서 AP의 길이를 구할 거니까 총 길이 40에서 나는 몇 등분? 8등분을 한 다음에 그 중에 5개만 갖고 오겠다. 그러니까 정답은 25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분점 문제를 잘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사회도 이렇게 마무리하셨는데요. 사회에도 꽤나 괜찮은 문제들도 많고요.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도 꽤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선생님 계속 누누이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20번, 21번 너무 어렵잖아. 그치? 어려운 거를 푸는 건 당연히 쉬운 거, 유형, 반복되는 것들은 다 맞췄을 때 얘기입니다. 알겠어? 다 그런 거 되지도 않고 막 어려운 것만 풀고 있으면 성적은 똑같거나 내려갈 거예요. 왜냐면 킬러를 맞출 확률보다 유형을 맞출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내신은 얘들아 점수를 많이 쌓아가는 과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 남들에 밀리지가 않을 겁니다. 남들 맞추는 거 너 틀리고 남들 틀리는 거 너도 같이 틀리면 너만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요.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해서 이번 중간고사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우리는 5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